안녕하세요. 오늘의 매스차트의 어더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금이나 은, 구리, 금과 은이 최근에 많이 폭락했잖아요. 비트코인도 많이 폭락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대체 자산들을 이제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한번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같이 한번 매수 포인트 같은 거를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언제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을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애초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구리 이런 거는 투자라기보다 이제 리스크 해칭 분산을 위해서 대체 자산으로 자산의 일부를 이제 현물로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지폐,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거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의 가격 변동을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해 있었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불어서 화폐 가치가 녹아내린다. 그리고 중국이 엄청난 금을 사고 있다. 그리고 달러의 위상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가 최근에 3일 만에 고점 대비해가지고 최대 2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떨어지고 나서야 뭐 이제는 뭐 금의 시대는 또 끝이다, 달러 사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항상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예측을 좀 하고 언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미리 한 발 앞서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과거를 한번 이제 이렇게 좀 길게 살펴보고, 애초에 이런 대체 자산은 꾸준히 사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하루에 뭐 얼마에 사고, 뭐 다음 달에 언제 사고,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언제 사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사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대체 자산은 애초에 그 금테크 하시는 분들도 기간을 좀 오래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매수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평균 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런 금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부동산처럼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상향을 이렇게 해왔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차트처럼 뭐 가격의 시세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격의 시세 변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 2008년에 이날 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 가격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이 하락폭을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폭을 이렇게 계산해 하다 보면은 특정하게 이제 공통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33.4%, 그리고 여기서는 하락폭이 38%, 단기 하락이요. 그리고 최대 38%에서 최저점은 45%. 이렇게 금융위기가 있어 왔고 그 이후에 이렇게 쭉 상승을 해왔죠. 그리고 여기서 또 고점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21% 이렇게 금융위기 때마다 얼마만큼 이렇게 하락해 왔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이렇게 큰 위기가 이렇게 몇 번씩 있어 왔는데, 그 위기의 하락폭은 대체로 21%, 33%, 34에서 최대 45%까지 이렇게 고점 대비해가지고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명확해졌죠? 그럼 가격이 이렇게 많이 끝없이 오르더라도 하락의 폭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 애초에 금의 가치는 한정돼 있고 이제 수요는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금의 가치의 하락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 마이너스 21%는 지금 오른 거 대비해가지고 골도 좀 기뻐야 돼가지고 이건 좀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 결과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33%에서 한번 한 3,720달러 금 가격이 이 정도일 때 한번, 그리고 45%일 때 한번, 3,060달러일 때 한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일 때 세 번. 이렇게 매수하면은 이렇게 분할로 세 번 정도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아마 금 가격을 되게 저점에 잘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오르기만 해가지고 포모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을 텐데 자산 가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파동을 그리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리 이렇게 오르더라도 끝없이 오르는 자산은 없고 끝없이 내리는 자산도 없습니다. 물론 뭐 튤립 버블 이런 건 좀 논외로 하고, 특히 이런 금이나 은 이런 광물들은 가치가 매우 희소성이 있고, 특히 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제 필요로 하고 5,000년 역사의 화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는 뭐 영 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걸 금을 이제 모은다면은 3,720불에 한 번, 3,060불에 한 번, 그리고 2,775불에 이렇게 세 번 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 신고가를 쓰면은 그거 대비해 가지고 또 이제 가격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번 나눠 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은입니다. 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7년도, 뭐 80년도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이 하락폭은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이걸 좀 보면은 여기도 2007, 8년도 이 하락폭을 보면은 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도 왔었고, 여기에서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최저점이 마이너스 76%, 그리고 1차 뭐 한 60에서 76%, 한 63에서 76% 정도 고점 대비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2020년도 여기서도 좀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고점 대비 한 40%. 그래서 여기서도 세 번 나눠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고점 대비 한 40%. 여기서 지금 딱 반등 찍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여기서 1차 매수. 그리고 고점 대비 60%. 이건 항상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은이. 그리고 고점 대비 한 75%. 고점 대비 75%. 이 정도네요. 은도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세 번 나눠서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괜찮은 가격에 분할로 잘 가져가시는 거라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마다 이렇게 꾸준히 하셔도 물론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가 최저가 이렇게 빠지는 하락폭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최악의 경우까지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세 번 나눠 사면은 나름 이제 분할로 대체 자산을 이렇게 매수하실 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구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변동성이 되게 많았죠. 얘도 2007, 8년도 특히 얘는 경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리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반등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고점 대비 71%, 마이너스 70%. 그리고 여기서도 구리 같은 경우 고점 대비 58%.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상승해서 한 마이너스 40%.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하락폭, 이 하락폭도 고점 대비 38%. 그리고 여기서도 고점 대비 이 정도 된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구리는 근데 아직 시세가 제대로 안 났거든요. 그래서 금이나 은에 비해서 지금 덜 빠진 겁니다. 그리고 쇼티지 이슈, 그 대체 자산 이야기 한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고점이어서 만약에 이렇게 빠져준다 하면은 마이너스 40%부터 그냥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은 한 3.8불. 그리고 한 58%, 70%
고점 대비 이게 만약에 고점일 경우에요. 여기서 더 올라갔을 때는 이 가격이 다 바뀌는 겁니다. 2.6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70%. 구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 물타시 마시고 이렇게 좀 그동안의 역사 한 20년 동안의 역사상으로 구리라든가 은이라든가 이제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불경기일 때도 있고 이제 위기일 때도 있었고 호황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락폭을 한번 계산해 보셔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좀 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매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리 같은 경우는 전 그냥 우상향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에서 35년까지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데 자산이 그대로 가격이 이렇게 내린다는 것 자체가 제 기준에서는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꾸준히 모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일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중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언제 사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7만 2천 불에 뭐 반등 온다. 뭐 5만 8천 불에 뭐 반등 온다. 어디까지 조정이 올 거다. 이런 식으로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제 기준에서는 전 지표 하나만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MVRVZ라는 지표입니다.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실현 시가총액과 얼마나 벗어나 과대평가, 과소평가 됐는지 표준화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역사적으로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0 아래로 왔을 때 이게 역사적으로 저점이었고 그리고 2015년 6년도 이때도 이게 최저점이 이게 0 아래였습니다. 여기서도 최저점이 0 아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로 봤을 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더라도 이게 언젠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0 아래로 오면은 제 기준에서는 이 Z 스코어가 마이너스 0.3 정도부터 이제 아래로 꾸준히 모아 가시면은 비트코인도 나름 저점으로 이렇게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0 아래로 오면서 마이너스 0.3 아래로 왔을 때 시점은 2011년도, 12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15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19년도에 한 번, 이렇게밖에 3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려와 주면은 다시 이렇게 여기 뭐 스트레티지 이런 데서 만약에 진짜 반대 매매가 나간다 그런다 하면은 여기까지도 만약에 올 수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또 훼손됐니 뭐니 하면서 그런 거 이제 상관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자체는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한번 여기 0.3 아래로 마이너스 0.3 아래로 이렇게 오면은 분할로 달마다 이렇게 매수해 보시면은 6개월에서 1년 내에 큰 상승 아니면 약간의 좀 큰 수익률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더리움도 여기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냥 같이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도 이더리움도 이제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그때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단기적인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최저점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저평가돼 있다. 과대 매도 중이다. 이런 지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이런 지표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구리 같은 거 이런 거 언제 어떻게 매수를 나눠서 해야 될지 이렇게 알려드려봤습니다. 제 나름 기준에 이건 제 기준이니까 혹시라도 본인의 기준이 있다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40%가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 찍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하는 시점도 증명을 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도 한 3,720불 정도 오면은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시면은 괜찮은 가격에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로 가보겠습니다. 환율로 봤을 때 지금 커다랗게 쌍바닥을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한마디 해가지고 초반에 갔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 다 그냥 쌩까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자하면서 정부라든가 뭐 나무도 믿지 말고 저도 믿지 마시고 그냥 본인만 믿고 본인의 기준을 갖고 매매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준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 같은 걸 세우는데 한 몇 년, 5년, 7, 8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약간 증명하는 단계인데 지금도 저도 오늘도 손절 많이 하고 그래서 손실도 꽤 많이 받고 항상 수익만 보는 것도 아니고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우상향 채널을 10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깨지는 채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 형성된 채널이 지금 5년, 6년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채널이 절대 쉽게 깨지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요 구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격 와준다 하면은 1430원, 40원 최근에 왔던 가격이죠. 이 가격이 만약에 오면은 그냥 달러 다 30% 정도는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놓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해치를 위해서라도. 네, 오늘 그래서 대체 자산인 달러, 구리, 은, 금, 비트코인 이런 거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매수하면 괜찮을지 이렇게 제 기준에서 설명드려봤습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매차트에 얻어였습니다.